이슈엔투데이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보통 유관순 열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텐데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일제치하에서 남성들보다 더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또 알려지지 않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심옥주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그 여성독립운동연구소에서 하는 역할부터 좀 짚고 넘어가지요. 네, 예. 저희 여성독립운동연구소는 2009년도 3월 1일 날 이게 창립이 되어졌었고요. 예. 호국 영령, 그다음에 순국 선열에 대한 정신을 저희가 계승하는 걸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네. 그만큼 그쪽 분야에 대한 연구가 좀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아버지 위주의 가부장적인 그런 예. 가족제도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들 자체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위주로 남성 위주로 기록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는 나라를 잃었을 때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조력자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네.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 여성 독립 유공자로 서훈을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2017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서훈을 받으신 분들은 284분이시고요. 예. 예, 그리고 서훈은 받지 못했지만 그 행적이 확인되는 분들이 한 2,300여 분 되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까? 예, 서훈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사료 수집 국가보훈처 사료 수집 전문위원으로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서훈을 받는 경우에는 기록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신문이나 아니면은 그 군자금이라는 이런 그 활동을 했을 때 명단에 남아 있거나 네네. 그런 또 감옥에 갔었을 때는 6개월 이상 또 사셨거나 아니면 또 3개월 이상 하시고 다른 활동들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감옥에 오래 갇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점들 때문에 네. 한 1개월 정도 있다가 나오시거나 그렇게 되고 또 아니면은 또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 활동이 계속 이어져 있는 부분이 확인되지 못해서 네. 또는 후손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기록이 더 없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예. 발굴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부산만 국한해서 놓고 본다면은 얼마나 계실까요? 지난 그 2015년도 광복 70주년이었죠. 예. 예, 그때 제가 부산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서훈을 받으신 분들이 그 당시에 10분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몇 분 더 추가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0분 예, 계시고요. 예, 예.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네. 부산이 뭐 일신여학교 3일 만세운동도 있고 이런저런 네. 활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예, 좀 부산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상징적인 면이 있죠. 예. 왜냐하면 부산 지역의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촉발제 역할을 일신여학생이 했다는 측면에서 아마 조명이 좀 많이 되어지고 예. 그래서 아마 많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명되어진 만큼 발굴하는 사람이 많거나 부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진이 투입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세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일제강점기 때 부산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활약상 어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활동적인 여성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에 그러니까, 나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좀 유교 집안에서 뒤쪽에 있었던 조력자적인 성격을 가진 게 아니고 예. 이 지역성이 아무래도 그 무역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으로 개항지가 되어지다 보니까 여성들 자체가 좀 활동적이고 좀 동적인 성향이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이라는 것들을 표출하는데 좀 거침없는 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동력이 되었던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예, 예. 신여성의 출현
그리고 신교육을 받았던 여성의 출현 이런 것들이 부산 여성들이 말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힘이 되었죠. 그럼 활동 영역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네, 정말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도 했겠군요. 맞습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만세운동에 참여했었던 부분으로 서훈을 받으셨고 또 아니면 여성 광복군 활동, 그다음에 임시정부 활동 다양한 부분으로 서훈을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박차정 여사가 여성 광복군 활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는 다수가 3.1운동에서 직접 3.1운동 만세 촉발제가 되었던 일신여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일신여학교 3.1 만세운동 같은 경우에 당시에 좀 촉발되게 된 그런 배경이랄까요?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부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큰데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유입되어지고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부산 지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우선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호주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왔었고요. 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꾸려진 것이 바로 일신여학교입니다. 일신여학교 같은 경우는 일신여학교로 그 허가를 받기 이전에 작은 고아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있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는 그 일신여학교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호주 선교사들이 투입되어지고 또 형편이 어려운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던 그들의 따뜻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여성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문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사상이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 여성들의 의식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었는데 부산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노출되는 그런 환경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또 부산이 더 힘을 얻게 되는 3.1운동에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일신여학교 그 항일운동 같은 경우에 일단은 부산 지역에서 대표적인 그런 3.1 만세운동이기도 한데 이런 부산에서의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영향력이랄까요? 이런 부분 좀 어디까지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여성들의 의식 우리나라 전체 여성들의 의식 변화 또는 여성들의 구국의식 이런 것들이 고취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서울의 그 여권 통문의 여권 통문 이후에 여성들의 그 양반가 여성들의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설립되어졌던 여학생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분출구가 필요했던 시기에 바로 3.1운동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3.1운동 이후에 여성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조명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중에서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일신여학교는 경상 지역에서 최초의 여성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일신여학교에 이 기본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일회 졸업생들이 김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 지역으로 전부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사가 되고요. 또 그 지역의 교사가 되니까 아무래도 애국 계몽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게 되겠죠. 그런 하나의 동력이 되고요. 대표적인 부분으로 통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신여학교 졸업생이 그곳에 가서 통영 만세운동의 하나의 또 불씨가 된 케이스도 있고요. 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마산 의신학교에 있는 김두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신여학교 출신입니다. 출신인데 그곳에서 일본 참배에 끝까지 한걸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광복 이후에 감옥에서 나오시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여성들이 대단해요. 그러면은 이 부산, 경남 이쪽 지역에서는 거의 부산이 중심지고 또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중심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아무래도 무역의 통로나 이런 걸 봤을 때 부산을 중심으로 퍼졌듯이 뭔가가 그 교육도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지역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됐고요. 아마 그런 영향들이 아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교류지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일제 강점기 그 기간에는 이런 여성들의 독립운동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또 뭔가 역할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경상도 지역 출신의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셨죠? 여성들도 사실 맞거든요. 그 부분도 조명이 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광복 이후에 이제 미군 정기가 이제 들어서고요. 그때 부산, 서울,
대구, 네. 인천의 4대 경찰서에 여자 경찰서장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예, 여자 경찰서장이 출연하는데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박봉희 경감이 일대 좀 되는데요. 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수도 경찰서장을 하셨던 분이 바로 양한나 총경이신데요. 예. 예, 양한나 총경은 부산 지역에서는 이제 고아원을 만들고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신 분으로 살짝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고아에 대해서 뭐 애민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직접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대단하신 게 우리나라의 그 수도 초대 여자 경찰서장으로 부산 지역 출신이 또 그렇게 출연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 부산, 서울, 대구, 인천 이 네 곳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부산 출신으로서. 예. 그때는 또 우리 부산의 인물들이 또 이렇게 서울에서 전국적인 사안을 또 관리를 하셨군요.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서훈 받으신 분들이 이제 10분 정도, 2015년 기준으로 10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예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 독립운동가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예. 부산 지역을 봤을 때도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최고의 높은 그 예우를 받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딱 한 분이신데요. 예. 여성 독립운동가 전체를 봤을 때 그 한 분이 바로 외국인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느 송미령 여사세요. 송미령 여사요. 예. 장개석 총통의 부인. 예. 임시정부가 그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임시정부 활동하고 하는데 그 항공 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최고 높은 손을 받으신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지금 외국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런 면만을 봤을 때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운이 아마 굉장히 낮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대충 유추할 수 있을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발굴되어 계시는 분들을 다시 재평가하는 작업도 중요하고요. 지금 유공자의 가족들, 그러니까 후손분들이 지금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이제 조명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하나 시작하고 있는 게 땡큐 메모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독립유공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자 해서 연구소 내에 우리 부산대학교 학생들로 꾸려져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도전단이라고요. 그 학생들이 지금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하는 영상 작업을 지금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천희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쌀을 제가 기부하는 것을 중간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거 하는 게 6월 달에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현재고 미래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그 헌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헌법에도 보면 분명히 남녀의 구분도 없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바로 박차정 여사이실 거고요. 부녀 복무단의 단장으로서 곤륜산 전투에서 메가폰을 들고 앞장서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나라 사랑을 하는데 남녀의 구분은 정말 없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부산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그 서운을 주고 하는 거는 국가보훈처에서 하죠. 그러면은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발굴도 국가보훈처에서 하지요? 발굴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꾸려져 있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후손되시는 분들이 서류를 넣고 심사를 받고 하는 게 1차적인 작업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뭐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우리 부산 출신은 아니시지만은 안경신 여사 같은 경우는 후손분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정말 시간이 가면 정말 잊혀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연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발굴해서 다시 올리지 않는 다음에야 서운을 받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각 지역별로 다니면 계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는 우리가 제주 연구했고 그다음에 올해 전라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 전국을 제가 지금 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지금 안 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여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후손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80 이상이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좀 많이 안타까워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1919년도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헌법에서는요, 정말 그 대한민국에는 누군가의 귀천도 없고, 남녀의 구분이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나라를 잃었을 때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치셨고, 또 그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계십니다. 또는 그 손자 되시는 분들이 바로 지금 청소년이 되어 계시는 분들, 아니면 더 밑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할 줄 아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뭐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우리 많은 분들, 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또 후손들에게도 잘 전파해서 우리의 역사를 또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겠네요.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